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했던 고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시리즈를 영상으로 올리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뭘지는 짐작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박사를 하고 나서 학계에 계속 남을 거냐 아니면 인더스트리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연구 활동을 해요. 분야는 심리학이에요. 석사부터는 실험심리, 신경과학 쪽에 해당하는 연구를 했고, 현실적인 제 입장에서 박사 졸업 후에 가장 가기 쉬운 경로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연구한 수인지 분야를 다루는 포스트닥인데, 어쨌든 제 다음 진로는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좀 정했어요.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실리콘밸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한 회사들을 타겟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쪽으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죠. 구직자 입장이니까 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학계에 더 이상 있지 않으려고 한다로 들릴 수도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학계가 왜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너무 길어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되게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구 분야가 점점 석사에서 박사에서 포닥도 고려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한정이 된다는 아쉬움이 되게 컸어요. 저는 연구라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좀 창조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차가 지날수록 전문 연구 분야가 점점 한정되고 연구 분야를 바꾸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석사 때부터 수학인지 분야를 연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사도 지원할 때 계속 이제 수학인지 분야로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어가지고 박사 때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됐는데, 현실적인 제 입장에서 박사 졸업 후에 가기 쉬운 경로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연구한 수학인지를 다루는 연구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학교에는 수학인지 분야를 다루는 연구실이 몇 개 없고, 혹여나 포스트닥 자리를 얻게 돼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저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연구 주제를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관성적으로 할 거를 좀 생각하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서 막 의미를 쥐어 짜내야 되는, 논문을 많이 내면 다음 커리어에 좋으니까, 교수되기 유리해지니까, 이런 동기부여로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학계 바깥의 직업 같은 것도 알아보니까 알아볼수록 인더스트리 분야에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좋아했던 측면인 어떤 걸 분석해서 새로운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라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밌는 썰을 푸는다던가, 이런 과정을 인더스트리 쪽에서 연구를 하는 직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의미 부여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이슈가 있는데, 아까 이제 포닥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특히나 지역을 한정하는 순간 엄청나게 그 교수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쨌든 제가 원래 있었던 샴페인보다는 저랑 훨씬 더 잘 맞고, 이곳이 한국 사람이 살기에 또 도전적이고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삶을 추구하기에도 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떠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현지 학생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에요. 지역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선호가 존재를 해요. 지역 때문에 대학교 선택이나 직업 선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있죠. 세 번째 이유는 해가 갈수록 세상이 바뀌는 걸 점점 체감하게 돼요. 점점 이제 이 심리학에서 응용해서 갈 수 있는 비학계 쪽에 직업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비전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부터 되게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의 출처가 옛날에는 학교에 한정돼서 생산이 됐다면 출처가 학계가 아닌 곳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IT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세상에 유용한 데이터 같은 게 비학계에서 정말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유용한 데이터가 반드시 학교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실험실에서 직접 시험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직접 측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았다면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죠. 게다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이 되게 독점적으로 해오는 역할들이 많았는데 지식 창출이나 고등교육이나 연구자 양성 역할을 대학이 정말 주도적이고 독점적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고등교육 이런 것도 교육기관 이런 데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는 연구를 하는 기관 빼고는 꼭 대학이라는 건물과 장소로서 존재하는 곳이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좀 있긴 하잖아요. 앞으로도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거는 맞죠. 게다가 또 한국은 요즘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저희 분야는 특히 교수의 연봉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엄격하고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뭐 코딩 스킬 이런 거는 연구하면서 많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전공한 이런 실험 심리학이나 조직 인사 행동 심리학 이런 쪽은 학계가 아닌 인더스트리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졸업 예정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실제로 가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많아지고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 이제 대학원 동기들은 3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번 여름 학기 다 졸업을 했는데 100% 학계를 떠나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직업을 택해서 취직을 했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한 명은 연구원 쪽으로 갔고 한 명은 마케팅 애널리스트 쪽으로 갔고 한 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괜찮은 회사에 다 갔어요. 제 주변 사례만 봐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이러는 와중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신생 분야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관련된 학위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는데 다니고 있는 와중에 정말 많이 생기고 수요도 많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트렌드가 확 바뀌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분야로 구직을 준비하는 시리즈를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요. 제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뭘 공부하는지 마치 제가 박사 유학 준비할 때 정보 수집했던 것처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결국 본질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업데이트를 해서 결국에는 다시 학계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제가 재밌어할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분야로 가게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가 갖게 되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